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약 짓는 오빠들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이정철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약짓는 오빠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정철 약사라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모셨는데요. 특히 저희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뭐 콜라겐이나 비타민 C나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영양제 먹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영상도 찍겠지만 약사님이 생각하실 때 진짜 이거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위해서 이건 꼭 드셔라. 이런 영양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영양제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콜라겐인데 물론 이제 콜라겐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콜라겐이 일단 피부에 좋다라고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이 그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피부 보호라든가 노화 방지 그리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이런 쪽으로도 콜라겐이 연구가 제법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사람은 20대 중반쯤부터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원장님 피부과 오셔가지고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피부에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사님도 지금 콜라겐 제품 드시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지는 않은데 자주 먹었어요. 자주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겐 먹어서 효과를 조금 본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겨울 되면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막 쩍쩍 갈라지고 바디로션을 써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었는데 콜라겐 제품을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을 그 당시에는 그런 갈라짐이라든지 건조감이 확실히 조금 덜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좋은 제품을 잘 선택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비타민 C는 우선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자, 항산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활성산소라고 알아야 되는데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서 발생하는 어떤 매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데 어떤 특정 활성산소라든가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과잉이 됐을 때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을 시키거나 또는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염증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비타민 C 역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이 노화를 억제도 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도 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세포라든가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타민 C가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좋은데 특별히 또 피부과 쪽에서는 색소 합성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설명을 보면은 무슨 기미랑 주근깨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약사님?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비타민 C가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일반 의약품 비타민 C 뒤에 효능 효과에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루타치온인데 배곡 주사라든가 비욘세 주사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글루타치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와 같이 강력한 항산화제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의 산화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노화도 억제도 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백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글루타치온의 경구 투여에 의한 흡수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흡수가 거의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효과를 좀 봤다라는 연구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건 개인차가 조금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글루타치온을 드실 거라면 효과를 좀 보기 힘든 적은 용량보다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함량을 선택을 하시든지 또 그게 아니면 요즘은 흡수가 조금 잘 되는 형태로 개량된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효과에 대해서 만약 의구심이 있다면 이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원료가 되는 L-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L-시스테인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의 체내 합성량을 늘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어떤 멜라닌 색소를 환원시키거나 그리고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너한테 와서 글루타치온 사는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해줘? 국내에 유통되는 게 보통 기타 가공품이거나 분류가 왜냐면 효과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 없거든 글루타치온은. 근데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그냥 약국에서는 주는 거지. 근데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거는 효과가 간에 해독적으로 효과가 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피부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서 L-시스테인 이런 것도 영양제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기미 치료제로 나오는 유명한 제품 중에 트란신 혹시 그 안에 성분이 L시스테인이나 비타민 C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국 직구하는 제품으로는 많아서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L시스테인 직구로 많이 드시죠. 근데 NAC랑 L시스테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가 더 좋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들어가서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연구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구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피부에 좋은 영양제 3가지를 추천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비타민 C랑 관련해서 비타민 C도 이렇게 알약으로 된 게 있고 가루약으로 된 게 있고 이렇잖아요. 네. 또 뭐 중성화된 비타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C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 C의 원료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원료가 뭐 더 좋다, 특별히 뭐 안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그냥 싼 제품을 선택해서 용량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형 측면에서도 뭐 알약도 있고 말씀하신 산재, 가루약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먹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용량을 좀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00에서 2000ml 정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하루에 6000ml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법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다라거나 모든 이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요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산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복통이라든지 설사 같은 거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하게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를 일반적인 용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먹었더니 속이 많이 쓰리고 아프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중성화된 형태의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방법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용량을 내가 뭐 2000에서 3000ml 정도를 먹는다고 치면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뭐 1000ml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쪼개서 먹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 관련해서 네. 저는 비타민 C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약사님도 혹시 지금 드시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타민 C 일부 챙겨 먹진 않고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말고 추가로 혹시 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이런 게 있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피부염을 뭐 개선시킨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산화제 외에도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뭐 이런 것들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의 섭취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A도 피부를 조금 이제 좋게 한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사실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뭐 용량을 설정한다든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섭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약짓는 오빠들 이정철 약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있게 보신 분들 혹시 보시면서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는 피부에 콜라겐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관련 논란을 한번 종식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관심 있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피부강 약진 오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다. 안 맞아. 안 맞아.